그다음에 이제 대지 사용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좀 접근해 볼게요. 집합건물법 2조 6호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2조 6호에 보시면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합건물법 1조에는 건물의 구분 소유 이렇게 해서요. 이 구분 소유 참 뭐 용어가 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분양이라는 게 원래 나눌 분자에 양도할 양자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판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나누어서 파는 뭘 나누어 파냐? 구분 소유권을 나눠서 파는 거예요. 한 호실 쉽게 말하면 그걸 바로 구분 소유라고 부릅니다. 이 구분 소유라고 해서 한 동의 건물 중에서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큰 어떤 빌딩,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면 그 어떤 큰 건물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분된 부분들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그럼 그 부분을 따로따로 소유권을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물론 이제 어떤 구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호실들이면서도 전체가 한 덩어리인 건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지 또는 일반 그냥 사무용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이렇게 호실들이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 등기 볼 때 보면은 건물 전체가 하나인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리 규모가 크고 또 독립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일반 건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대지 사용권의 성립 요건 중에 제가 잠깐 설명드린 구분 행위라고 하는 어떤 제가 표현을 잠깐 썼는데요. 이 구분 행위가 있어야, 예를 들면 구분 행위란 것은 이 건물을 각각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그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이걸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큰 건물 하나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건물 짓는 사람이. 그런데 따로따로 나누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 행위를 구분행위라고 합니다. 구분행위.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분양을 신청한다거나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따로따로 이렇게 호실별로 나눠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그런 것들, 또는 마지막에 이제 건물 다 짓고 나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구분 행위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의 구분 행위와 그다음에 건물의 구조상 독립성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그런 건물들은 각각을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1조 2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라고 해서 원래는 이게 1조 2가 없었어요. 법 만들어질 때는 1조만 있었는데 이 1조 가지고 그냥 주거용 건물이든 또는 영업용 상가든 간에 구조상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운용을 해왔는데 이 규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라고 해서 이 부분을 특별히 만들게 된 계기가 이렇게 이제 쇼핑몰 같은 데 있잖아요. 쇼핑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게 심지어는 한 층에 수백 명의 어떤 구분 소유권, 아주 협소한 공간을 이게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분양하는 그런 경우 이게 분양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용을 전체를 다 터서 이렇게 격벽을 없애고 다 한 공간으로 백화점에 빌려준다든지
마트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그 독립한 구조상 이런 독립한 부분은 좀 없지만 그 법률적으로는 구분 소유를 인정해줘야 될 필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따로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라고 그래서 1조 2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1항 1한 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 1조하고 비교하시면 1조는 구조상 구분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1조는 구조상 구분된 경우 그 다음에 1조 2는 어찌 보면은 구조상 구분되진 않지만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는 그 건물 부분은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을 협소한 공간들을 다 분양을 따로따로 받았는데 실제로 그 사용을 하면서 싹 밀고 한꺼번에 백화점으로 쓴다거나 마트로 쓰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어찌 보면은 그 구조상 독립성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은 따로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임대를 따로따로 하고 하니까 이용상 독립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상 그런 구분된 이런 경우에도 구분 소유권은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 요건을 1호 구분 점포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 시설 또는 운수 시설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아까 제가 쇼핑몰 또는 터미널 같은 그런 부분에 좀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같아서 다 밀더라도 그 밑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 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이런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물도 이제 그 구분 소유권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물건들을 우리가 대지사용권 지금 집합건물법 20조 그런 논의의 대상으로 지금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 대지사용권 해가지고 아주 그 요건은 간단해요. 법을 한번 더 볼게요.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나눠보자 그러면 집합 건물이 일단 필요하겠죠. 그렇죠? 대지사용권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지 집합 건물이 있는 당의 대지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사용권 대지 사용권이니까 사용권의 취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상으로 보더라도 그게 사용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소유권이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용익권, 그다음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등기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채권적 권리도 가능하다. 뭐 이런 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케이스를 이제 쭉 다뤄가면서 이 부분이 그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와닿으실 겁니다. 자 우선 그 용어 자체가 사실 뭐 대지 사용권 이렇게 하는 것이 법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이게 낯설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와닿게 한번 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대지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대지권과의 관계를 한번 보실게요. 부동산 등기법에 이제 그 대지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 등기법 40조 3항 구분 건물의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6호의 대지 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 이하 대지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항에 따라서 기록해야 될 사항 외에 이항이 이제 뭐 그 등기부 만들 때 뭐 있잖아요. 그런 것 기록해야 될 사항 외에 자 특별하게 요걸 적는다. 한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다가 뭘 적느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록하고, 전유 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서 대지권 등기를 했을 때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것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 우리 법제하에서는 건물과 땅이 따로 놀잖아요. 등기부가 따로 노는데, 우리가 그냥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때는 사실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쫙 해서 등기부가 그 만들어질 때 토지 등기부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있던 등기부는 싹 없어지고 새로 만들면서 그 아파트의 구분 호실들, 101호, 102호 하는 그 구분 호실들의 그 지분이 쫙 따라가기 때문에 그 토지 등기부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게 이제 어떤 사정에 따라서 건물은 등기부는 만들어졌지만 토지 등기부는 제대로 못 만들어진, 늦게 만들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토지 등기가 따로 노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좀 생각하면은 금방 와닿으실 텐데요. 이런 이제 그 토지를 쪼개가지고 지분대로 쪼개가지고 등기부에 쭉 올려야 된다. 대지권이 있을 때는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토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80개는 이제 아파트 한동안에 그 구분호실이 100개 정도가 있는데, 한 80개 정도는 그런 대지권 등기를 다 해가지고요, 정상적으로 그 아파트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20개 호실은 아직 대지권을 못 받아온 겁니다. 돈을 안 냈다든지 또는 법률 분쟁이 생겨서 못 받아오게 돼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가 이렇게 남아있게 돼요. 아직 그 토지 등기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 등기부도 있고 토지 등기부도 있는데, 그런 대지권, 그 땅이 대지권의 표시가 대지권으로서 뭔가 등재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등기소에서는 그 사항에 따라서 그 땅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떼보면 이게 대지권으로 돼 있다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등기부를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상도동에 있는 이 건물인데, 이거는 이제 집합 건물의 구분 호실 202호가 돼 있죠. 202호인데 아까 등기법에 지금 등기부 전유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게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해서, 요 건물은 지금 3개 집원, 상도동 몇 번지 해서 1, 2, 3 해서 3개 집원이 대지권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또 그 전유 부분 표시에는 표제부에다가 또 대지권의 표시라고 해서 대지권의 종류 1, 2, 3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되어 있죠. 소유권 대지권.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 해서 218분의 13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호는 1, 2, 3 집원의 땅의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분 비율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땅이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대지권화돼 버리면 별도의 토지 등기부가 안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덕지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못 가져가고, 또 일부에 남아있는 부분에 저당이 남아있고, 이런 복잡한 법률 관계가 되면은 그 토지 등기부는 그것을 그런 권리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합 건물을 거래할 때는
집합 건물을 거래할 때는 그냥 무심코 이 전유 부분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몇 호고 뭐 거기에 뭐 저당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가등기가 있고 이런 것만 너무 치중해서 거기에 몰두해서 보시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대지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아예 대지권이 없거나 다른 후실들은 정상적으로 대지권을 다 가져갔는데 대지권이 없거나 또는 대지권 지분 비율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특히 이제 매매할 때는 치명타가 되는 거죠. 임대차 할 때는 그 기간 동안 잠깐 빌렸다가 그다음 나중에 보증금 받고 나가면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보증금 확보에 지장이 없는 정도만 되면 되는데 매매는 이게 10억짜리 정상적인 물건이 10억짜리인데 그 대지권이 빠져 있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가격을 그만큼 저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정상적인 물건인 줄 알고 사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건물이에요. 일반 건물. 일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 집합 건물보다는 훨씬 단촐하죠. 지금 9페이지입니다. 뭐 대지권의 표시 뭐 등등이 없죠. 그죠? 그냥 이게 어느 부지에 있느냐라고 하는 건물의 표시 중에서 그 지번만 좀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시 말하면 일반 건물들은 토지의 권리 관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부동산 등기법상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에서 이야기하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개념이다. 우리가 이제 대지 사용권을 그냥 실체법적 개념, 그 다음에 대지권은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절차법적인 개념 이런 정도로 이해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까처럼 뭐 이렇게 그 지분이 다 옮겨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등기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